네, 안녕하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밑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산 사람들이 비싸진 가격의 주식을 또 살 수 있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예전에 여러분이 1,000원에 산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서 5,000원이 돼서 팔았어요. 수익을 많이 본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주식을 샀을 때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평가를 들어가서 사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서 팔았어요. 엄청난 수익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기업의 가치가 그 이상 더 좋아졌다. 아니면 똑같이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져서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당연히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기업의 매출을 뛰어넘고 투자 열풍이 불어서 더 버블이 된 상태에서 그 가격에서 이 주식을 내가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미국 주식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주식이라는 건 경제 지표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 학자분들이 주식을 제일 잘해야겠죠.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한다? 이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해요. 돈의 흐름을 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오르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 지금 테마 제대로 불었는데 지금 투자 열풍인데, 아니면 주식 이거 너무 싼데,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막 휘몰아칠 때 야, 이 주식 너무 싼데 지금 저평가인데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잘하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10개의 주식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0개 종목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사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순위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표나 이런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 저도 이런 건 뭐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실업률을 차트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 때 주가가 막 올랐다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전에 비해서 좀 크게 오른 편이긴 하죠. 이전만큼 수준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누구나 아는 그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역대급이죠. 그리고 나서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때도 장난이 아니었죠. 수직 상승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장치를 막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영향이 최근까지도 오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이게 지금 보다시피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전 이런 수준 있잖아요. 이런 평균적인 수치가 있다고 하면 최근까지는 이 평균적인 수치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서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주말간에 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야기나 내용들을 보니까 실업률이 더 급격하게 늘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 실업률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락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얼만큼 풀었냐, 통화량 수치를 보시면 당연히 뭐 팬데믹 때 엄청난 부양책을 사용을 해서 이때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이때만 풀고 나서 이제 실업률이 안정이 됐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이후로도 계속 돈을 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주춤을 해야 되잖아요. 풀고 나서 뭐 보합을 가든 풀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든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인프라 확대,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공장을 막 짓기 시작했죠. 미국 공장을 건는데 건설이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 바이든 정책으로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쪽도 엄청나게 돈이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이다,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전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돈을 푼다는 건 빚이라는 거고, 경제가 좀 좋지 않을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사업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다 쓰고 나서 어쨌든 지출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상황상. 그래서 실업률 수치가 급등하게 된다면 증시가 받을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비싼 주식을 살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을 선뜻 사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비싸진 가격에서 주식을 살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스닥도 보게 된다면, 관찰을 한다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주식
주식이 1년을 넘게 1년 반개월을 넘게 계속적으로 또 상승 랠리로 올라갔단 말이죠. 나스닥이.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정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뭐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조정을 1년 동안 받아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올랐다면 이제는 고점에서 뭐가 터진 거다? 악재가 터진 거죠. 고점에서. 그래서 이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고 하면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또 일각에서는 지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AI 버블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AI 버블이 꺼지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AI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대체할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AI를 통해서 커다란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앞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과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모멘텀을 계속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미국 주식장만큼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면 그냥 번 돈도 있으니까 빠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이 좋지가 않게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받는 기세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추세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추세가 살아나려면 선을 좀 이쁘게 그어보면 자 보시면 여기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지지선을 밟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장이 만약에 장기 보합으로 가고 좀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위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 높게 잡아도 추세상 850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오른다면 850까지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대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했다면 지금 이제 실업률이 실제로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돌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어떻게 뚫어줄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딱히 뭐가 떠오르진 않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금리가 실제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한 가지가 이 추세를 살려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제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이 반등을 주고 게임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회복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회복 기세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긴 한데 실업률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야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릴 수는 없다. 근데 세 차례 정도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로 인한 회복 단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미국 주식은 일단 다 뺄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로에 좀 이제 서 있는데 또 이럴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상치도 못한 또 상승이 나오기도 할 때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시장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가주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틀과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